오늘 이제 DBMS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도 출석 먼저 부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님, 네. 김하빈님, 김현재님, 네. 노현민님, 네. 박경원님, 박민진님, 네. 대현승님, 손승영님, 네. 이규진님, 네. 정성엽님, 조연희님, 한승원님, 네. 황건희님, 황신혜님, 네.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 기본적인 DB 설계라고 해놓고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 줄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제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SDS4 설치하고 자바도 설치했고 JDBC 연동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커넥터 클래스 작성해서 DB 주고받는 거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행 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더디게 진행이 돼서 개인적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 할 거는 기본적인 DB 설계라고 제목을 지어놓은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있어야 될지, 그리고 그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은 어때야 될지, 제약 조건은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를 이제 스스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렇게 만든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고 나서 이제 제가 간단한 예제 식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까지 조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SQL 로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약간 집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줄에 회사에서 사원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기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1번 테이블이고, 사원들의 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기라고 해서 2번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의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테이블명은 제가 정해 드릴 거고요. 필요한 컬럼들은 이제 뭐가 있을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컬럼들을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떤 제약 조건을 줘야 될지도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고,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거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일단 다 만들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거고,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을 때는 저희가 같은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만드시고 나서 이후에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문제를 풀기 위한 테이블은 또 한번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테이블 두 줄에 해당하는 테이블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XAMPP랑 SQL 로그 다 켜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이블명이랑 테이블명은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영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테이블명입니다. 이 테이블명을 가진 사원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과 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 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정의를 해 드릴게요. 인플로이 테이블 안에 사원 번호 컬럼은 필수로 넣어주시고, 이 컬럼을 PK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셀러리 테이블에도 사원 번호 컬럼을 필수로 넣어주시고, 이 컬럼을 인플로이 테이블의 사원 번호 컬럼을 참조하는 FK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FK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저희가 같이 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FK를 지정하는 방법은 DBMS마다 차이가 좀 있고 DB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테이블을 만들 때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구성을 이런 식으로 짜시면 돼요. 여기 위에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컬럼 물결표까지는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문이랑 똑같은 거고, 이 밑에 이 두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참조할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사원번호라는 컬럼을 인플로이 언더바 넘버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 공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방금 반대로 드렸네요. 여기 제가 네모를 쳐놓은 이 인플로이 넘버라는 컬럼은 셀러리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명이고요. 여기는 셀러리고요. 요 밑에 있는 리퍼런스 인플로이 하고 가로에 들어있는 이 값이 참조해야 될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에요. 두 개의 컬럼명을 똑같이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FK를 참조하는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FK를 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밀어 넣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참고해 주세요.
시간은 25분까지 드릴 거고요. 지금 대면 분들 중에서 한 분이랑 비대면 분들 중에서 한 분을 골라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셨는지 저한테 오픈 채팅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분은 무작위로 선택이 될 거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작성한 그 테이블 만드는 크리에이트 문을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고, 왜 그렇게 작성하셨는지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비대면 분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추측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비대면 분 중에서는 손원우님 거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이블 만드는 크리에이트문 작성 2개 다 되시면 저한테 오픈 채팅 활용해서 크리에이트문 2개 보내주세요. 대면 분들 중에서는 정현님, 네, 다 작성되시면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이 테이블에는 이런 컬럼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오류가 나신다고요? 오류를 그럼 먼저 봐드릴게요. 자, 아니면 저한테 지금 오류가 나는 그 구문도 보내주세요. 일단 생각하신 컬럼들을 다 넣으시고 만들려고 했을 때 오류가 나시는 거니까 제가 같이 보면서 어떤 오류가 나는지 한번 짚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우님도 되시는 대로 저한테 그 카카오톡 질문방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아, 네네. 그럼 보내시기가 어려우시겠구나. 그러면은 그 메모장 같은 걸로 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만요. 원우님 준비 안 되셨을까요? 원우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럼 다른 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간보름님 작성하신 테이블 2개 크리에이트문 저한테 오픈 채팅 활용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테이블 만드는 거? 네, 필요하세요? 네, 일단 하세요.
승영님은 시간 더 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 하셨을까요? 조금 더 필요하세요? 아니, 더 필요하시면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커뮤니티 설정한 거 오류가 나가지고. 어떤 부분이요? 이거 FK 설정이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보름님 것도 왔고요. 먼저 정현님 거 먼저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쿼리문이 정현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두 개의 크리에이트 문이고요. 그 사이에 인설트까지 해주셨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employee라는 테이블, 사원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이었죠. 제가 테이블명은 지정을 해드렸고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employee number PK를 설정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employee number는 여기 보시면 네, 사원번호 컬럼을 필수로 넣어주시고 이 컬럼을 PK로 설정해주세요 라고 했고, 밑에 FK 설정하는 부분에 제가 이 컬럼명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컬럼명도 맞게끔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int 타입이고요. 사원 번호기 때문에 int 타입 잘 설정해 주셨고, 음수 불가 이것도 잘 해주셨어요. 사원 번호인데 굳이 음수가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낱널 잘 넣어주셨고, PK 설정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이건 1부터 숫자가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제약 조건이었죠. 이것도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플로이 네임, 사원 번호가 있고 네임 있고 이름 있고 아주 좋죠. 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원 번호, 사원 이름 필수적인 요소겠죠. 잘 작성을 해주셨고, 낱널 이름은 빠지면 안되니까 낱널까지 제약 조건 잘 넣어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드리자면, 이름인데 바차 200은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이름은 이제 막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3-4글자 정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200까지 놓을 필요가 없이 특별한 경우까지 생각을 어느 정도 해서 20 정도 놓으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버리면 이제 그 용량적인 부분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mployee 랭크라는 부분은 아마 직급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해주셨어요. 사원 번호, 사원 이름, 그리고 사원의 직급 이렇게 들어있는 사원 관리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랭크도 이제 직급이라고 하면 보통 사원, 주임, 대리, 뭐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과장 뭐 이런 직급들이 쭉 있을 텐데 200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직급은 2글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뭐 특별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20 정도 여유를 적당히 두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원관리 테이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 밑에 인서트 하신 부분도 이제 사원번호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서트에서 제외를 해서 이렇게 값을 넣는 것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급여관리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급여관리 테이블 이름 제가 셀러리라고 정해드렸죠. 잘 해주셨고, 인플로이 넘버 필수 컬럼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원번호 똑같이 제약 조건 다 넣어주시는 거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문이 에러가 났다고 하셨죠? 네, 여기서 지금 저희는 밑에 foreign key라 그래서 FK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employee number라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이 또 들어가 있죠. 기본 키든 참조 키든, 아니 참조 키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한 컬럼이 여러 개의 참조 키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 기본 키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게 기본 키가 되려면 이 참조 키 부분이 사라져야 되고요. 이 테이블에서 이게 참조 키가 되려면 기본 키가 사라져야 돼요.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쉼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크리에이트문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컬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그리고 쉼표를 찍었고 밑에 찍고, 지금 이거는 특수한 구문이에요. 컬럼을 만드는 구문이 아니라 컬럼에 FK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기 위한 구문인데, 이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 줄바꿈이 되어 있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현님 혹시 이렇게 한번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쉼표 들어가는 거 똑같이 쉼표 있으신 분들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 에러가 아닌 다른 FK 만들 때 또 에러가 있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정현님 같은 경우, 그리고 인플로이 페이라고 해서 급여가 들어가는 컬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네, 잘 만들어 주셨고, 이 정도면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잘 넣어 주셨고 큰 실수 없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보름님 거 한번 볼게요. 네,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플로이 제가 테이블 이름 지정해 드린 거 잘 만들어 주셨고, 인플로이 넘버 컬럼 필수 컬럼 잘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인트로 잘 만들어 주셨고, PK 설정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이분도 이제 일식 자동 넘버링이 되는 이것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PK니까 당연히 낱널 네,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원 이름 파차 20 잘하셨어요. 낱널 좋고요. 그 다음 잡이라는 부분은 혹시 이제 하는 일 같은 거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바차 50 정도 나쁘지 않고요. 데이터 타입 크기도 적절히 잘 지정을 해주셨고, 낱널 잘 해주셨어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뭘까요? 호루님 혹시 콘텐츠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건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데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입사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잡이 직책이었고 콘텐츠가 하는 일 같은 생각으로 만드신 컬럼이래요. 좋아요. 이것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조인 데이트 입사일일 것 같고요. 입사일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임으로 만들어 주신 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ETC는 이제 뭐 비고 기타 이런 란으로 비워둘 수도 있는 컬럼으로 하나 만들어 주신 거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 테이블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인플로이 넘버 필수 컬럼이었던 거 잘 만들어 주셨고, 여기도 제약 조건 잘 걸어 주신 거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 빼야겠죠. 그리고 셀러리 급여겠죠? 급여 부분 컬럼 잘 만들어 주셨고, ETC2 뭐 이것도 똑같이 비고 기타 같은 의미일까요? 네.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 쉼표가 사라져야 되고, 아니 쉼표가 있어야 되고 여기 쉼표가 사라져야 되죠. 아까 정현님이랑 같은 부분에서 에러가 나신 거예요. 이분도 에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 쉼표 있던 거 지웠습니다.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게 혹시 쉼표가 붙어 있나요? 이게 없는데. 네. 여기에는 쉼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름님도 이렇게 한번 수정해서 만드셨을 때 에러 혹시 나실까요? 아, 계속 나신다고요? 어떤 에러가 나실까요? 에러 나는 거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에러 나오시는 부분은 지금 보름님께서 보내주신 에러가 여러분들 같이 보면 오류코드 107이라 그래서 키컬럼 인플로이 넘버가 doesn't exist에요.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일단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컬럼이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네요. EMPL이 아니라 EMLPL로 오타가 났죠? 그러면 지금 이 셀러리 테이블 안에는 이 컬럼이 아니라 지금 이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지정했을 때 네, 에러가 나는 거죠. 컬럼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보름님 것도 다 되셨고, 보름님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필요한 거 잘 들어가 있었고, 큰 실수 없으셨고, 제약 조건 걸어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이게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크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뭐 웹앱 개발 수업으로 넘어가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데이터베이스도 스스로 만드셔야 될 거예요.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DB 설계를 하고 DB도 구축을 하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렇게 웹 구동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이 테이블에는 예를 들어서 학원 테이블이에요. 학원에는 뭐가 있어야겠죠? 학원에서 이제 뭐 수업을 지금 저희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학원 테이블 안에는 강의를 할 때 필요한 강의장이라는 컬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제목, 뭐 강의 내용,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멤버 관리 테이블도 필요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컬럼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머리를 써서 직접 생각해보면서 만들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나중에 직접 하실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게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것만 확인을 했는데, 혹시 승영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 다른 에러 있으실까요? 아, 이거대로 하셨더니 바뀌셨어요? 언제부터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아, 네네. 아, 이제 되셨어요? 네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 잘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두 분 것만 확인을 했는데 두 분 역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밀어 넣을 거고, 밀어 넣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좀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테이블을 통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주신 테이블은 다 지워주세요. 테이블을 지우는 구문은 배웠죠? 배운 대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공통으로 크리에이트문 2개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걸로 테이블 만들어 주시고, 이게 제가 드리는 말만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테이블 두 개 다 지워주신 분들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크리에이트문 두 개로 테이블 두 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든 간단한 이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밀어넣는 것부터 다시 할 거예요. 자, 복사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다들 금방 하셨을 거고요.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린 크리에이트문 두 개가 지금 해당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확인이 되시는데, 지금 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제가 테이블명 정해드린 거 인플로이 그대로 만들었고, 지금 해당 컬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컬럼 앞에 인플로이를 붙였어요.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명확하게 이 인플로이라는 테이블 안에서 이게 한글로 컬럼명을 해석을 해보면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사원 이메일, 사원 입사일, 사원 부서, 사원 직급으로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인플로이라는 거는 다 똑같이 넣어준 거고, 공통으로 사실 이 부분들은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취향껏 넣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원 번호라는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지정을 하고 PK로 지정을 해줬어요. 뭐 낱널이나 이런 음수 제거 이런 것들 다 추가해 주신 분들 잘 하셨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임, 사원 이름 그 컬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차 20 정도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고요. 이름이기 때문에 낱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뭐 회사 내 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메일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메일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로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추가를 해줬고, 이메일의 경우는 이제 뒤에 골뱅이 하고 또 적어주는 게 길기 때문에 여유롭게 50 정도로 크기를 줬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메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공개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널 레이블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인플로이 엔트리 데이트, 저 같은 경우는 입사일을 컬럼명을 이렇게 줘봤는데, 입사일이라는 컬럼이고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임으로 주고, 입사일은 당연히 널이면 안 되겠죠. 입사를 했는데 입사일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낱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Employee Department예요. 이건 이제 부서예요, 부서. 사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부서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나뉘죠. 그런 부서를 나타내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부서의 경우 아까 제가 정현님한테 바차 20 정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50을 해놨는데 저도 2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디폴트 값으로 제약 조건을 디폴트로 하나 줘봤어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뭐 부서가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발령이 대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디폴트 기본값으로는 미지정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줘봤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값을 밀어넣지 않았을 때 미지정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원을 관리하는 테이블은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컬럼이 있어야 되고 더 필수적인 컬럼들이 많은데 수업에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인플로이 랭크라고 하는 직급에 대한 컬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도 바차 20 데이터 타입 이렇게 정해 봤고요. 디폴트 기본값으로 사원이라는 값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낱널이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 데이터에 값이 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에 값이 없는 게 널이에요. 근데 낱널은 널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디폴트라는 값을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값을 안 넣었을 때 이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낱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낱널이랑 같은 걸까요? 디폴트로 값을 지정을 해주면 빈 데이터는 생기지 않아요. 그쵸? 낱널이랑 같으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이제 널이 들어가고 널 값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과 기본값이 지정돼서 기본값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이 있다고 해서 이 테이블은 그럼 낱널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는 틀린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빈 데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은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인플로이 사원 관리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밑에 셀러리 급여 관리 테이블이에요. 사원 번호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인트로 값을 데이터 타입을 줬고요. FK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밑에서 그래서 다른 별도의 제약 조건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베이직 셀러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제가 기본급이라는 컬럼을 이 베이직 셀러리라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급여가 들어가고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인트로 줬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없으면 너무 속상하겠죠. 낱널을 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 엑스트라 페이라는 부분은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야근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근, 외근 이런 수당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한번 접었어요. 그리고 이 수당 같은 경우는 뭐 일을 더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겠고 그냥 정규 근무 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0을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래키를 지정하는 구문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두 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제가 테이블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만든 테이블이 잘 돼있나? 그랬을 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셀러리 테이블 FK를 지정하고 나서 셀러리 테이블의 구조 확인을 해보시면 이 키라는 곳에 MUL이라는 대문자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이 MUL이라는 게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써있는 MUL은 이것도 이제 DBMS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DBMS는 이 외래키를 지정을 했을 때 여기에 FK가 들어가 있는 DBMS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MUL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이거의 약자예요. 여기까지 쓴 거죠. 멀티플에 앞에 MUL이 가져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중 사용 컬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컬럼은 2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럼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주는 거고, 이 의미는 한 곳에서는 이 컬럼이 기본키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외래키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래키를 생성을 해줬죠. 이 인플로이 테이블을 참조하라고 명령을 해준 다음에 외래키로 이 컬럼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공용 컬럼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MU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테이블에는 키가 MUL이네 라고 하면 어떤 테이블인가를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테이블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